함께할 특별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 보컬리스트 김경호. 태국의 대표 부부죠. 윤영빈, 정경민. 자, 그리고 여자친구의 신비, 유주 반갑습니다. 뭐가 같이 나들이야 했어요.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하고 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가지고. 아, 진짜? 네, 시청자분들이요? 아니요, 남편이요. 네. 사실 이쪽보다는 이쪽이 나아요. 이쪽이 더 편한 것 같고. 그래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시작부터. 저는 안녕하세요를 보면 네. 늘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마치 저 같았거든요. 늘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얼굴 볼 시간이 실은 많지 않죠.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오랜만에 보니까. 김경호 씨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만지고 싶지 않아요? 여성분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머리결 좋으시는데 샴푸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럽게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빨지는 않아요. 밟지는 않고요. 이렇게 정말 우악스럽게. 아, 진짜. 요즘 또 함께 어울리는 분들 있죠, 맞아? 네, 김종서 선배, 김태원, 그 다음에 박완규. 와우. 정정하다. 근데 네 분이 다 머리가 지금 길죠? 네, 각이구나. 뒷모습 가관이겠다. 긴 모습 나. 유주가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음식으로 비유하는 그런 아, 진짜? 특기가 있대요. 나의 후회가 되고 싶어요, 이제. 우리 한번 그냥 한번 보고 먼저 신동엽 씨는 어떤 음식? 두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를 연상을 시켰는데요. 제가요? 네네. 왜 그런 거죠? 두부가 많이 들어. 된장찌개라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친숙하지만 볼 때마다 되게 반갑잖아요. TV에서 이렇게 되게 자주 보지만 항상 볼 때마다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되게 영양소처럼 남더라고요. 그래도 뭐 된장이잖아요. 이제 김경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깻잎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깻잎을 보고 저 예쁘고 얇은 잎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쌈들이 올라가서 터지지 않고 싸질까라는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기가 막힌 했었는데 상상력이다. 이제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고와 보이시지만 그 여러 가지 강인한 음악들이 아무리 경찰도 터지지 않아요. 이와 동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이가 야, 나이가 몇 살이야? 진짜? 너 누나지? 나는요? 영수 선배님 제가 정말 팬인데 예. 대왕 문어가 이거 설명 안 해도. 이유가 예상이 되지. 큰 문어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로도 충분히 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차더라고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영수 선배님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만 들어도 그 대왕 문어의 딱 굵은 다리 하나처럼 뭔가 마음에 확 박히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기지. 그걸로 만족하지. 폭신폭신한 그런 문어 그렇죠. 다리처럼. 신동엽 씨는 뭘 섞어야 채워지지만 나 그냥 하나만 그냥 배가 채워지지. 진짜 많이 잘한다. 따끈따끈한 신곡 좀 들려주세요. 예. 어떤 노래인지. 예. 제목이 뭐예요? 밤입니다. 밤. 먹는 밤 아니면 낮밤에 낮밤. 공주밤이지. 네, 다음. 자, 음악 주세요.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할까요? 슬픈 짝사랑. 짝사랑. 남편의 뜨거운 주말. 제가 소개할 사연입니다. 결혼할까요? 예. 여기서 남편 역할이 있는데, 예. 연기 좀 하시잖아요. 연기 진짜 못하는데. 이거 남편 역할이에요. 목소리 좀 굵게 해가지고 술 취한 남편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에 사는 50대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남편하고 나 이제 못 살아요. 우리 남편이요.
이게 바로 삶의 낙이지. 한 잔, 네, 우리 남편은요 미쳤어요. 술에 완전히 미쳤어요. 매일매일 소주 3병에서 6병을 갔더니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여보야, 아니 술 좀 작작 그만 좀 마시소. 이게 뭐 미친나? 어디서 이래나 저래나 너? 그 맛이. 잘하는데? 잘한다. 어떻게? 연기 잘하는 어떻게 욕하는 부분은 아주 일품인데. 아이고 뭐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주변 물건들을 다 부수는데 아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더 미치겠는 거는요. 뭘? 어라? 내 핸드폰 어디 갔노? 아니 어제 당신이 부쉈잖아요. 뭐라고? 어째 뭔 일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죠. 기억도 못 하시는 거야? 여보, 더 이상은 한계입니다. 남편이 술을 끊든지 제가 남편을 끊든지 제발 좀 제 한 좀 풀어주이소. 네. 윤영빈 씨가 집도 가끔 안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아유, 깝깝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거의 한 잔도 못 마시기 때문에 술 드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지. 예. 다 지난 얘기니까 진짜 많이 먹을 때는 몇 병 먹었어요? 소주로? 소주는 안 먹고요. 500잔으로 예. 한 10개까지는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간이 한창 신기했던 좋았을 때? 기술이 있거든요. 예. 본인 기술이 있어요. 샷건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아, 이건 대학 때. 맥주를 이렇게 따는 데가 있잖아요. 거길 안 따고 맞아요. 탁 열면 그 순간 탁탁탁탁 휘어지잖아요.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거 예, 이게 쫙 들어가면은.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아내분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매일매일 술을 잡수세요? 죽을 때까지 아마 마실걸요, 우리 신랑이. 죽을 때까지 하루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3병에 맥주캔 큰 거 3캔. 긴 거, 예. 네, 그것도 1대1 비율로 섞어서 1대1 비율로 섞어서 1대1 비율이요? 네, 소맥이라고. 5대5. 네. 글라스면 5대5니까 네, 네. 엄청 센 거죠. 그래서 그거를 3병 정도를 마시거든요. 우리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네. 밥은 안 먹고 술상부터 차려서 네, 술부터 이제 마셔요. 기분 좋고가 더 마시면 소주 한 6병 정도도 먹는 것 같아요. 소주 캔 또 6개 그대로 또. 맥주 캔도 똑같이. 네네. 그래도 쉬는 날에는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쉬는 날은 아침부터 마셔요. 아침 몇 시요? 뭐 눈 뜨면은 그냥 어떨 때는 뭐 7시도 될 때도 있고요. 아침 7시부터? 네. 7시부터요? 네. 기분 좋으면 쉬었다가 또 한숨 자고 또 마시고 쉬었다가 한숨 자고 또 마시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죠. 야, 그거는 우리 같으면은 여행 갔을 때. 그렇지. 그렇지. 여행 갔을 한 번. 때는 한두 번 했으니까 맥주 한 잔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뒤 전부터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도 계속. 결혼한 지가 지금 시절 때도? 몇 년? 24년 차가 넘는데요. 24년 내내 네. 친구들도 좋아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태반이었어요. 안 들어오고 어디 가서 이제 잠깐만 눈 붙이고 갈까 이러다 보면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저희 남편. 예. 어제도 혹시 드셨어요? 드셨어요? 어제 어제도? 드시고. 방송국 오는 날인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고 나왔어요. 오늘 다 들을 준비 되셨죠? 오늘 마음껏 얘기해보세요. 예. 어제도. 친구들이 이제 언니야 뭐 내일 영자 씨도 만나러 갔는데 한 잔 묵고 갈래는 그 저는 이제 아니 나는 간다 하면서 그러고 왔는데 딱 오니까 우리 신랑이 하마 술이 있지 막 12시 넘어 쓴 거예요. 너무 서갖고 저한테 막 또 싫은 소리 하는 거야. 막. 술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예. 아우 진짜 오늘 올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 솔직히. 아니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싫지만 그렇게 그거보다는 술버릇이 싫은 거죠? 지금.
네. 술을 한 병 마실 때는 어때요? 억수로 합리적이라서 좋은 사람이에요. 한 병까지. 한 병. 예, 기분 좋아요. 정말 석당물에 라면을 끓여줘도 맛있다고 진짜 막 먹을 판이에요. 그렇게 호인이야. 근데 딱 2병 넘었으면 이제 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라면 끓여주는데 넌 있다고밖에 못 끓이느냐부터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살살 끄고 이제 그게 다 씹이죠, 저한테. 보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시나요? 열기만 합니까? 네. 옷입니다. 냉장고를 예. 옷입니다. 냉장고를 예. 어떻게 부신지 압니까? 50ml? 예. 음식봉투 들고 와가지고요. 냉장고에 있는 그 3개를 다 쓸어가 제가 버린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음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거기도 미치겠다니까요. 딱 일하면은 뾰로롱 하면서 내가 언제 극했냐는 듯이 극하거든요. 천사가 되는 거죠. 갑자기 네, 정말 착해요. 또 술만 한 잔 딱 먹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바상 부시고 문을 부셔야 부시는데 우리 집 문이 나무 문인데요. 아직까지도 문에 구멍이 뻥뻥 나가 있습니다. 백개질로. 네. 뭐 옷장에 옷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옷 같은 거. 저한테 시비를 걸어야 딱 뭐라고 하냐면 옷장에 니는 옷 많아서 좋겠다. 신발장에 니 신발만 하나 좋겠다.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에이 신발. 에이 신발. 아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전화기도 부셨다고. 예, 핸드폰 아까. 술 조금만 덜 마시라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 전화기를 다 때려 부셔갖고 박살을 내갖고 액정만 깨진 게 아니고 뒷부분까지 진짜 막 유리같이 이렇게 사르륵 내려앉을 정도로 다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래요? 내가 언제 극했노 이렇게 하던데요. 또 천사 됐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아니 근데 어머니도 참 지혜로우시다. 술이 많이 드셨으면 존댓말로 그거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깨시면 네가 푸셨다 이러시면. 방송이니까 방송이라서. 방송이니까 그래야지 그만 스무라 극하지. 굉장히 곱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오셨죠? 네 왔어요. 예, 어제 저녁 때까지 술 드시고. 예, 아주 멀쩡한 아침. 네. 우리 남편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인사하세요. 예, 술 친구들끼리. 여기 생명. 예. 한잔해요. 저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일단 어제는 왜 드셨어요? 오늘은 좀 방송이면 좀 어제는 좀 참으시지. 그 긴장을 좀 풀고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한 병이 2병 되고. 아내 고문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돼요? 아내의 고민 당연히 돼요. 그냥 뭐 술을 좀 많이 먹는 건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큰 고민거리라고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되게 큰 고민이신데 일단 주사가 좀 있으시고 이렇게 매일 근데 진짜 이렇게 드세요? 그 양을? 뭐 매일 그 정도는 먹고요. 근데 주사는 제가 어디 나가서 뭐 이 지인들한테 이런 주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훈계하는 그런 거지. 뭐 이게 뭐 가족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나가서 차라리 나가서 드세요. 혹시 매일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술을? 제가 사실 직업이 요리사다 보니까 요리사세요? 요리사에서 맨날 먹는다고요? 하루 종일 좀 뭐 불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딱 마치고 나면 집에서 이렇게 소주 한 잔 생각나잖아요. 주량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아까 얘기. 기본 세팅으로 뭐 소주 3개, 맥주 3캔. 예. 원래는 이 소주 한 병에 맥주 2캔을 섞어 먹었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밋밋해지더라고요. 1대1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1대1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캔 맥주 한 병. 부처님 말씀에 술은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 얘기. 술 그 취하지 말을 말라. 항상 인지하면서 먹기 때문에 자꾸 뭐 술이 취한다 근데 저는 안 취하거든요. 그럼 아버님 기억에는 절대로 나는 술 취한 적이 없다. 그렇죠.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제가 그 말씀. 근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셨잖아요. 문이 뚫려 있거나. 기억이 안 핸드폰이 나는 게 깨져도. 취한 거잖아요. 그 누가 그랬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누가 그랬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아내분이 그랬을 수도 있다. 일부러 아내분이 문을 뚫어놨다?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술 깨시면 이렇게 딴 얘기 하시는 게 한두 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동영상 같은 거 찍어놓지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 보여줬는데요. 안 믿어요? 그 폰까지 부셨어요.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것도 13층에서 던지던데요. 그것도 13층에서 던지던데요.
아니, 그거를 다음날 보여줬는데도요? 네. 술 깼을 깼을 때 보여줬는데 아니, 깬 게 아니고 떨어진 겁니다. 13층에서. 그러면은 베란다에서 보여주셨나 봐요. 뭐 여기 하다가 됐는데 이게 떨어진 거지. 그건 내가 던진 게 베란다에서 욕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다친나 그건 아니잖아. 어머니. 서로 다친다 아이가. 예. 평소 때 뭐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으세요? 술만 드시면 잔소리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저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가 제일 싫었어요. 예? 예? 그거를 불러주면 그거를 불러주면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구나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들리고. 아니 가사 중에 그게 어디 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많이 벌어 오라는 그런. 그런 가사가 말이잖아요. 있잖아요. 힘내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돈 벌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이 쇼핑을 잘해요. 뭐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가 나오는구나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불만이 평소에 좀 쌓이는 거죠. 뭐. 아니 그거를 왜 그냥 술 드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맨정신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좀 아껴 쓰자 이렇게. 아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와이프인데 그걸 맨정신에 어떻게? 지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14,000원짜리 이런 거 티한 게. 잘 사셨네. 예, 또 3,000 얼마에. 예. 3만 원 안쪽에. 그럼 사야죠. 예, 옷 한 개 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다가 제가 노는 사람 딸고요. 저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버리예요? 네. 저도 그때는 일을 안 할 때. 그때는 일을 안 하셨대요. 옛날 일하고 계속 지금. 그러면 아내분의 소비에 이렇게 민감하신데 술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날카롭다. 날카롭다. 술은 그렇게 드시면서. 그래, 네. 술은 누가 사오나요? 주로 제가 삽니다. 제 용돈으로. 예. 그러면은 근데 술값이 대략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65일이니까. 360 우리 신랑이 그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00원씩 소주 3병에 맥주 캔. 한 40만 원? 더 들어가지. 한 달에 네, 그건 안주는 안 먹어요. 마른 안주라도 하나 주사 사오면. 들어오세요? 한 달에 순수하게 술값만 딱 그러고요. 네. 그랬다지만 저는 세 발의 피지야. 아니 지금 아버님한테 깜짝 놀란 게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싫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유치원 다닐 때 아닙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노래. 둘 다 어떻게 불러줬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이러면 끝나기도 전에 너네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 너네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 그 애들한테 내가 그게 뭐예요 이제. 아니, 장난친 거겠죠. 아니면 진짜 정상을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야 막 아이고. 울어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적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발음도 안 좋은데 그냥 아빠 힘내세요. 뭐 자기 이름 대면서 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걸 너무 부러워해서 엄마가 부러워해서 그래서 엄마한테도 한번 힘내세요 하라고 하니까 얘가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멘붕이 온 거야. 가사를 바꿔야 돼. 엄마 힘내. 근데 엄마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엄마 힘내세요. 그러더니 엄마가 힘내세요. 엄마가 힘내. 진짜 안 했네. 엄마라서. 애들은 스스로에. 뭐 그런 거면은 섭섭할 수 있는데 야 그걸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좀 술 좀 덜 드시고 좀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우리 신랑 뭐라 하지 않을까 애들한테. 너가 돈 벌어가 먹나? 내 돈 벌어가 내 술 먹는데 너가 왜 카노? 내 돈 벌어가 내 술 먹는데 너가 왜 카노? 내가 벌어서 내 물가네 너가 아무 말 하지 마라. 뭐가 잘못이야? 애들이 말을 안 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좀 두려워하고 그래요? 아버지 약주 주시면?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아빠랑 애들 사이 대화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진짜 그러셨는지도 저는 아빠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그렇게 불러줬던 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 그냥 뭐 어쩌다 한번 했던 소린데. 근데 그 이렇게 한마디 그냥 아버님은 그냥 하신 건데 아이들한테는 큰 충격이거든요, 이게.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보죠 자세가. 예. 아들이 고개를 아버지 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요. 아들 맞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네, 일단은 아빠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싸워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술 취하게 되면은 이제 성질을 내거든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거 아빠한테 하면은 아빠는 학점이 좋아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대학 교수야? 나가서 기술이나 배우고 정비나 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냥 저한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오 마이 갓. 맨정 씨는 어때요? 맨주 씨는 안 그러시는데. 술 안 드셨을 때. 신일 때 제가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에 다시 들어오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술을 드시고 계세요. 맨주 씨는 별 시간이 없어. 아빠를 맨정신에 볼 시간이 없구나. 안타깝네요. 야, 사실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술 먹고 뭐 이런 게 얼마나 완전 부러운데. 꿀이네, 그래서 김태균 씨는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완전 꿀이야,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제가 가끔 이거 녹화 끝나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우리 형들하고 뭐 이제 저녁 먹으면 술 한잔 하러 간다 그러면 너무 완전 부러워했거든요. 부러워요. 아들도 아빠랑 먹을 때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행복하죠. 근데 아빠가 이제 딱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네. 아버지 여기까지만 먹을까요? 이제 그만 먹을까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그게 못 하나요? 되면은 그래 했겠죠. 근데 안 돼요. 시도는 해봤어요? 술도 버려도 보고 했는데 저보고 다시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버려봤자지. 아빠 술버릇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예요? 어릴 때는 아빠가 좀 많이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네, 그때 막 방에서 그냥 조용히 듣고 있으면 그냥 아빠가 그 소리가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욕하는 소리랑 이제 그런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니까 답답하죠. 아버지 좀 들으시니까 어때요? 예. 그게 무서웠대요, 되게. 아버지 싸우시는 모습.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1박 2일인데 뭐 이제 촬영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뭐 도시락도 이렇게 또 같이 해 먹고 뭐 딸이 알바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돈 주고 안 사 먹겠습니다.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또 대초밥 먹고 싶다 그러면 하루를 사와서 제가 해를 떠서 이제 다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스시를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 좀 크더니 그걸 이야기하면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서운했다. 그게 또 서운하고. 그게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많이 서운한 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버님은 아무것도 없고. 매일 밤 기억을 못 하시면서 매일 밤을 기억을 못 하시면서 아이들이 10년 전에, 어렸을 15년 때 전에 다시 했던 얘기를. 매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좀 이렇게 강하게 먹을 때 기억이 안 나지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돌변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지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안 먹어봤어요. 오래. 예. 근데 또 안 먹으니까 코피가 또 안 나길래 나나 안 나나 또 먹어보다 보니까 그렇죠. 나나 안 나나 또 먹어보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진짜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희 이모부가 딱 저러셨어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은 뭐냐면 우리 이모부 술 드셨다. 그러면 비상 연락만 해요. 온 가족이. 아유, 그 정도로. 내 기억은 이모부가 문 두드리면 다 안에 숨 죽이고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아프지. 그 이모부도 되게 건강하셨어요. 얼마나 완전 무섭겠어. 건강체죠. 근데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가 오셔서 온 가족이 정말 마지막까지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결혼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요? 독립하게 되면은 엄마랑 아빠랑 단둘이 있잖아요. 예. 엄마는 약자고 아빠는 강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폭력을 행사하시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무서워요? 지금 왜 갑자기 울컥 그렇게 하셨어요? 쌓여온 거죠. 네, 옛날에 말씀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옛날에 6년 전쯤 됐나? 저희 신랑이랑 정말 못 살 것 같았어, 제가. 그때는 또 제가 몸이 아팠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그게 몸이 아프실 때도 이렇게 술을 계속 옆에서 드신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제일 힘이 돼드려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같이 못 있어주시는 그때 얘기 잠깐 네.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내려왔을 때 의사 선생님 분명히 수술하고 난 뒤에 혹시나 열이 40도 정도 오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긴 거니까 병원에를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고. 네, 예. 응급실로 가야 된다 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때도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하. 밤새도록 제가 열이 40도가 넘는데 아이고. 진짜 그때 우리 애기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래 쟤네들이 나를 간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 죽고 살았는 게 용타고 그만큼 위험해. 네네 안 죽고 살았는 게 용타고 그만큼 위험해. 네네 그러고 보름 이상 더 이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막 우리 신랑이 술 드셨던 본인이 막말 기억나처럼 하시네. 막말. 욕하고 막 엑세스 먹었다 그러고 제가 또 이제 그때는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새까맣고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게 항암 치료 받는 네. 거니까. 근데 거기다 대놔놓고 너는 여자도 아니라고. 어머. 그 네 같은 여자를 누가 안고 싶겠냐고. 그리고 애들 보는데 이쁜 새엄마 얻으면 안 되겠냐. 이쁜 새엄마 얻으면 안 되겠냐. 아,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 아,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 아, 그때 생각하면 그 말 했던 거는 참 후회스럽고요. 근데 그때 가정 형편도 좀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또 보험을 잘 넣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보험 설계사분하고 싸워가지고 보험을 안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됐고 좀 그런 서운한 그런 것들이 뭐가 좀 쌓여있었던 쌓여있던 게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그때 그렇게 뭐 그 당시는? 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게 제일 무서운데 겁도 나고 걱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엄마 내가 한번 지켜야 되겠다. 대범한 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들은? 엄마랑 아빠랑 너무 심하게 싸워서 동네에 있는 원룸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한테 그랬죠. 아빠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살자. 아. 그래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가 저희 아르바이트에서 먹여 살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한 달 뒤인가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가지고 진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래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해줘 했는데 그때 그 순간이죠. 똑같겠다. 야, 나는 지금 너무 놀라요. 엄마가 이게 첫 번째 쓰는 이게 방법이 아니라 엄마랑 할 만큼 하고 여기 마지막 나오신 거네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마지막이라고 제 마지막을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네, 생각하시고. 진짜 요즘에 결혼이 되게 이렇게 싫은데 계속 붙어서 살면서 싸우고 줍패고 뭐 경찰 와서 뭐 어디를 가고 그런 것보다 근데 아버님이랑 나랑 동갑이에요. 뭐 한두 살 차이야 다 동갑 친구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때의 아버지를 지금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아버님을 이렇게 바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신동엽 씨는 보다 몇 살 두 살 많은 거죠. 2살 많은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우리가 젊은 아빠예요 지금. 젊은 아빠죠. 근데 지금 우리 때 아버지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셔 이해하시는데 지금 우리랑 거의 뭐 동갑 내기고 친구거든요. 아니 정찬우 씨나 이영애 씨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한 살 어리죠. 예. 근데 저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꼭 듣고 싶어요, 아빠한테. 처음에 이제 집을 뭐 애들하고 다 나갔을 때는 아유 술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보니까 혼자 술 먹어도 재미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풀 데가 없어서.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집이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후회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왜 또 드시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40대 이야기고 50이 들어와서는 솔직히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50이 올해밖에 더 돼요 지금. 50이 지금 이제 4, 5개월인데. 그러니까 이게 4, 5개월인데 아버님 핸드폰 던진 지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한 석 달 되나? 석 달이요? 진짜 얼마 안 돼. 올해 아니에요 올해. 누굴 기억을 못 하나요? 못해. 한 달 조금밖에 안 넘은 나이가 한 달밖에 안 됐어. 아버지 변하신 게 없잖아요. 친구. 동생이라니까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진짜 그런 말을 했어. 왜냐면 우리를 이 지금 잣대로 요즘 아빠를 생각해봐야 돼. 맞아요. 혹시 아내를 위해서 아버님 조금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한 거 뭐 있으세요?
좀 서운한 게 있다 싶으면은 여보 내 쉬는 날 되면 이제 그 뭐 산책도 좀 같이 가고. 아우 잘하셨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게 관계를 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책 좋지.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가면 뭐 합니까? 거기서 또 술판 벌리는 거. 거기서 또 술판 벌리는 거. 어디서 드세요? 그 얘기만 있어. 먹는 말씀하세요. 술이 중요한 건데. 먹는데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좋은 경치에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술 먹지 어디서 먹노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음악 하다 또 그냥 운전만 하고 옵니다. 저는 운전병으로 따라갑니다. 제가 모시고 오는 게 제가 뭐 하녀로서 자기를 모시고 저는 사실상 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뭐 나가자 뭐 무슨 고민거리야 그게. 근데 뭐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앉아 있어 보니까 꼭 뭐 청문회 뭐 범죄자로 앉아 있는 느낌이 들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 고민거리가 100표가 넘는다 그러면 저도 뭐 술 끊는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알레르기셔갖고 술상 가도 술 안 팔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어머니가 누가 믿나 이렇게 세상에. 예 이렇게 맹세한 게 꽤 됐나 봐요. 이때껏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일은 술 덜 먹어볼게. 한 병만 먹을게. 제가 15년 전에 그러니까. 담배도 단칼에 끊었습니다. 근데 뭐 이까지 술이사 뭐 이까지. 아니 드시면 이게 발동이 걸리니까 아버님은 맞아요. 요리사분들은 다 이렇게 술을 드세요? 집에서 이렇게 주사하시고 네, 때려 안 그러세요, 다른 부시고 분들.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요? 지금은 안 때려 부신다니까요 자꾸. 핸드폰 언제 때려 부셨다고 그랬죠?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러셨다는 거. 사실은 이제 새로 나오는 핸드폰이 탐이 나가지고 도착한 변명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불리해져요. 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술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거예요.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은 안 되는 타입이에요. 야, 진짜 죄송한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먹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더 화내고 그걸 가지고 상을 얻고 요즘 세상에 상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가장 드라마에서나 나쁜 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 왜 그래 형?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핸드폰 언제 부셨어요? 불리해지니까. 예, 우리 끝으로 우리 아내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시죠. 소리 아빠, 나는 있지 이때까지 자기랑 살면서 큰 거 바라본 적 없잖아. 돈 많은 거 바란 적도 없잖아. 아이. 지금이라도 술 끊고 마음 잡고 자기 또 내 만나고 힘든 거 알지만 나는 자기 만나가 더 힘들었다. 어머님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앞으로는 자기가 술만 끊고 뭐 잘한다 하면 나도 자기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게 다예요. 자, 우리 정경민 씨부터 갈게요. 이건 고민이 맞고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분들이 아버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단칼에 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잖아요, 술을 드시면. 근데 아버님께서 기억이 안 나는 사이에 가족분들은 너무 아픈 기억이 많이 남으셨어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사과를 꼭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진짜. 이 의존 쪽에서 헤어나오시려면 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무조건 고민. 네. 자, 그동안 어머니 정말 고민 그 이상이었겠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 끝으로 우리 아버님.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요. 아버님은 무조건 끊는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직.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게 고민거리가 100표가 넘는다 그러면 저도 뭐 술 끊는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몇 표나 나왔을 것 같아요? 한 90? 안 끊으려는 의지가 있어. 90일. 아버님이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표 정도 나오면 술을 정말 끊는다.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아버님. 얘기해 보세요.
뭐 100표 이상이 나오면은 네. 끊자. 손을 끊어보겠습니다. 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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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다. 여기 일단 한번 넘어간 거야. 지금이라도 술 끊고 마음 잡고 술 좀 끊으란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뭐 100표 이상이 나오면은 네. 끊자. 손을 끊어보겠습니다. 야! 넘어갔다. 여기 일단 한번 넘어간 거야. 저는 지금 끊으신다고 했으니까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안 드세요 하면은 그 아버님이 아직도 안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클로징 인사할 때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진짜. 찾아가는 거야. 이 거진 예술이야. 맞아. 예, 어머니 만족하세요? 네. 예, 결혼은 좀 미루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결혼을 한 후에 짝사랑이 시작됐다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뭔 일이야? 네, 안녕하세요. 20대 젊은 주부입니다. 요즘 제 하나뿐인 6살 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왜 난 동생이 없어? 나도 동생 만들어줘. 동생, 엄마 동생. 네, 저도 우리 아들에게 예쁜 동생 하나 만들어주고 싶죠. 근데 뭐 애는 뭐 저 혼자 만듭니까? 여보. 이 여자가, 뭐 남자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귀신이부터 나와. 저리 가. 살짝 엉덩이만 토닥토닥 해줘도, 왜 그래? 네 엉덩이도 있으면서 왜 남의 엉덩이. 왜 그래? 왜 그래? 짜증나게. 아니, 마치 저를 똥 묻은 기저귀 마냥 내치기만 합니다. 어이없는 건 이 남자 연애 때는요. 자기야. 살살 좀. 아니구나. 진짜. 너무 많이 갔어. 너무 지금 흥분돼. 기가 이렇게 쎄빠지해. 나중에 귀가 빨개지냐고. 연애 때는 자기야 살살 좀 안아줘. 너무 세게 안는 거죠. 너무 세게.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는. 하도 껴안아서 갈비뼈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이젠 난 솔직히 네가 여자로 안 보여. 이렇게 180도 변한 남편. 대체 저는 언제까지 슬픈 짝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한테 예쁜 동생 만들어줄 수는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연애 때는 누가 더 스킨십을 원했어요? 원래도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더 이렇게 다가와서 안아주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좀 안아주는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에 연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싹 안아주거나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뒤에서 안으면서 뱃살을 먼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너무 이게 포근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두 분도 지금 아들이 몇 살이죠? 지금 5살이요. 5살. 네. 그러면 이제 또 둘째. 근데 저희 아이도 이제 5살이 되고 말을 하니까 계속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이. 예은비 씨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망해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쑥스럽고 막 그래서. 부끄러운가 봐. 안 부끄러운데? 그게 뭐가 민망해요? 아니 이런 질문을 두 분한테 해야지. 그러면 뭐 여자친구한테 해? 여자친구 신비는 언제 둘째를 뭐 이래?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두 분이 결혼했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나를 보기를.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부부는 이제 결혼을 하면 철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께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서로한테 철벽을 치는 거는 너무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스킨십 자체를 좀 거부해서 되게 힘들다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왔고요. 28살 유나경입니다. 생활을 일찍 하셨네. 그럼 몇 살에 하신 거예요? 22살 정도에 네, 예, 한 거죠. 그래, 결혼을 하려면 멋모를 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둘째 아이를 낳는 문제로 남편과 좀 갈등 중이다. 네, 예, 맞아요. 예. 이제 좀 빨리 낳고 싶은데 맞네, 맞네. 아기가 저 혼자 낳으려고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 봐야 별을 타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엄마들끼리 얘기하기로 만약에 둘째를 계획하거나 이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휴 그냥 밤에 네가 덮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엄마들끼리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굴 만나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내 남자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노력해봐 먼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름 노력해봤죠. 이제 신랑이 퇴근하기 전에 맥주 이렇게 놓고 약간 이렇게 옷도 이렇게 아늑하게 입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퇴근하고 딱 들어와서 저를 딱 보더니 그냥 쌩 지나가요 한방으로. 겁이 났겠지. 그 분위기를 잡았는데도. 부부들이 왜 집안일을 같이 하거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킨십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녁 시간에 요리를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뒤집게 같이 손을 딱 대죠. 이렇게 딱 완전히 저를 보면서 엄청 정색하면서 그냥 밥 먹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찌개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셀카나 뭐 이렇게 찍다 보면 같이 어깨 동무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도 괜찮아요. 모르게. 신랑이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어깨동무를 이렇게 딱 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슬쩍 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오기가 확 생겨갖고는 확 끌어당겨 사진을 딱 찍더니까 아씨 하면서 저를 밀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진짜로? 네. 화를 내고? 네. 그러면은 신랑도 안 건드려요? 우리 주인공을 이렇게? 아, 신랑은 저를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요.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요. 잠을 같이 안 주무세요? 따로 자요? 근데 저희가 결혼 전에 약속을 한 건 있어요. 싸우더라도 꼭 한 침대에서 같이 자자. 이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잠만 자요, 진짜로. 자는 모습이라도 보려고 옆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봤어요.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봤는데 잠결에 이제 인기척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놀라서 갑자기 저를 확 밀면서 저를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까 사연 보니까는 연애 때는 안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스킨십을 안 하기 시작한 이유가 거예요?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계기는 전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혀요. 뭐지? 요즘에는 또 스트레스인 게 저희 집에 유기견 하나랑 골든 리트리버 대형견 하나를 키우거든요. 근데 집에 퇴근하고 오면은 골든 리트리버 그 큰 애를 안고 막 우쭈쭈 개만. 우쭈쭈 이러면서 막 걔한테만 안고 막 빠지네. 이래요. 그럼 제가 옆에 가서 안아달라고 저도 이렇게 쫄래쫄래 가면은 막 정색하면서 또 이렇게 굴어요. 걔만도 못해서. 그 진짜 제가 내가 걔만도 못해 막 이러고. 내가 걔만도 못하냐 이러면 또 밥 먹자 이러고 또 가버려요. 아니 그럼 우리 어떤 식으로 애교를 좀 부리십니까? 그냥 뭐 자기 예쁜데? 나도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요? 나도 안 이렇게 하죠. 아니 근데 지금 너무 가식적인 게 제가 집에서 여보 그러면 놔라. 진짜.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알겠어요. 네. 아니, 지금 여기가 주인공이잖아, 자네. 자, 일단 우리 남편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한번 일어나봐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등치도 돌아봐요. 좋고. 등치도 좋아요. 힘어. 아내의 고민은 어쨌든 이해가 되죠? 좀 철없는 소리 같고 지금 현재 근데 자다가 저 아내가 쳐다보고 있을 때 눈이 딱 마주쳐갖고 저리가 이렇게 진짜 그러셨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잠결이라 약주 기억이 드셨던 잘안 거예요? 나요. 술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를 붙이는 거야. 아내랑 스킨십 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왜 그래요? 요새 좀 피곤해서 맨날 집에만 가면은 쉬고 싶고 빨리 밥 먹고. 아니 그러면 그 리트리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피곤한데 개는 개를 막, 안고. 아니 그 개는
좀 막 미친 듯이 반겨줘갖고 미친 듯이 좀 반겨주시 그랬어요. 제가 꼬리가 없어서. 꼬리가 없어서. 뭐라고? 꼬리가 없다고? 꼬리가 없어. 문들 수가 없어. 아빠다. 야, 네가 애기야? 엄마도 안 안겨준 걸 좋냐? 좋냐? 꼬리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부담되세요? 아내분이 이렇게 스킨십을 원하시면? 부담스럽죠. 아니 저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내 출산하는 모습을 보지 말라. 그래. 보고 나면 아내가 여자보다는 정말 엄마로 느껴져서 스킨십이 좀 덜해진다. 출산하기 전에 꼭 상의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럼 뭐 계기가 되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요, 계기는 따로 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본능이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남자로서의 본능. 생기긴 하는데 뭐 그냥 묵혀두죠. 묵혀두죠. 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묵혀두는 거야? 뭐가 있다니까요? 그걸 왜 묵혀놓어? 뭐가 있어? 얘기해봐요. 우리가 꼭 안아줄게요. 얘기해봐요. 진짜. 내가 비뇨의학회 홍보대사예요. 진짜. 진짜 어울린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거된 일을 하세요? 시간이 집에 오면 좀 늦어요. 새벽 때 오고 그래갖고 좀 많이 피곤해서. 아니, 아침형 인간도 있잖아요. 아침에요? 상태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선을 긋고 갑시다. 네. 그건. 제 몸 상태는 네, 건강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여기서 어떻게 확인해,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내분이랑 스킨십도 안 하는데 평상시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 아내가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데 아유 남자 못 잡아서 뭐 안달난 거 묻었어. 그건 좀 심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저도 그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뭐 술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아 그때는 진짜 아 빵빵 터지시네. 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예. 근데 여자들은 왜 저도 이 마음이 옛날 연애 때와는 바뀐 걸 알아요. 아는데 가끔 이렇게 있다가 쟤 너무 예쁘다 이러면 당신이 더 예뻐 이 말을 해줄 때 물론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그냥 말한다. 그런 마음. 네. 아니야 여보 아니지 않아. 네. 아니야 여보 아니지 않아. 진짜 잘한다네. 형빈이가 머리 좋은 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내 몸이 안 그러더라도 그냥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여자들은 좋아하는데 왜 그것조차 안 하세요? 제가 좀 표현이 좀 많이 서툴고 약간 연애 때는 안 그러셨다. 그래요. 연애 때 안 그러셨다면서요? 연애 때는 왜 물고 빨아댔어요? 아, 그때는 좀 혈기왕성하고 하니까 예. 지금 거봐. 거봐. 그런 사연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하고 부부가 할 수 그렇잖아요. 있는 거. 그것도 싫어요. 친동생 같고 막 가족 같고 벌써 우리를 이렇게 안 말도 하면은 안 돼. 점점 아직 28살밖에 안 됐으면은 28이면은 이야 정말 한참 때지. 한참 혹시 속된 말로 아내분 연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왜? 이 말 싫어하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내 여자니까 뭐 이런 뭐. 안심해서 오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요, 왜? 진짜 원인을 모르겠어. 나면 진짜 친동생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가족 같은 느낌. 가족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신랑이 맨날 저한테 우린 전우애다. 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랑 군대도 안 갔다 왔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왔거든요. 신랑 친구랑 한번 이제 야 나는 안 설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네, 친구들 다 있는데 저한테. 아 그럴 때 진짜 엄청 자존심 진짜 그런 말 해서 정말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제가 한 소주 3병 마셨나 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금방 배워.
지금 신랑이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얘기해봐 경험상 좀 나긴 나죠? 안 날 테가 없는데. 나긴 나죠? 안 날 테가 없는데. 맞아. 그런 거 같더라고. 거짓말. 근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좋아요?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워낙 연애 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저한테 너무 사랑을 줬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제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고 신랑이랑 손잡았을 때 그 느낌을 못 잊고 나고 따뜻하지. 그게 아련한 기억인가 봐요. 그럼 손잡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기억 안 나. 기억도 안 날 정도. 손은 거의 잘 안 잡고. 야 얼마나 오래됐어.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 연애할 때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연애할 때부터 이제 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 봤는데 친구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좀 예뻤어요. 그래서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김경호 씨께서 얘기했듯이 뭐 잡아놓은 물고기 대하듯이 사람이 너무 변한 거예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네. 우리 신랑분이랑 아내분만 딱 놓고 보면 훨씬 인기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쵸. 근데 친구는 정말 그쵸. 근데 친구는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부탁을 해서 마침 그때 옛날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문자 주고받은 야, 거 그래, 아직 남아있어? 친구야 친구? 갖고 왔대요, 뒤져서. 어머요. 자, 한번 볼까요? 어머, 너무 재밌겠다. 자기. 나경이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남편이 더 적극적이셨네. 연애 때 이런 거 하죠. 피부가 소보루처럼 뽀뽀해줄 돼도 거야? 뽀뽀해 줄 거야. 아, 그러니까 피부가 소보로처럼 돼도 울퉁불퉁해져도 뽀뽀해주겠다. 어떻게 음식을 거기에 비교를 해? 상스러운 음식이야. 괜찮아? 야 기분 나쁘지 않냐? 누구 잘 보려고. 나와도 엉덩이가 뭐야? 유주. 배 나와도 엉덩이 나와도 좋고. 턱이 세.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지금? 그 연애 초때이다 보니까 둘째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정확히 어때요? 둘째를 부담스러운. 네 갖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낳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뭐 혼자 클 것도 아니고 그럼. 저희가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산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막 입원해 있고 그랬는데 그때 어렸었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해서 대출도 좀 많이 받고 생활고에 좀 휘달려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복되고 싶지 않아서 28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조곤조곤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안 하시나 봐요, 잘. 예, 얘기를 하지 대화를 잘 안 않으면 아니 이게 밤에 또 이래 대리운전하고 하고 집에 오면 새벽 3시예요. 아이고. 아, 몸이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뭐 피곤하니까 바로 자는 거죠. 뭐. 열심히 사시는구나. 근데 신랑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해요? 지금은?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어이구야. 진짜 12시간. 그럼 좀 피곤할 만 정말 열심히 산다. 부담되기도 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일하면 남자들 다 피곤하지 않아요? 완전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면 사실 피곤할수록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지, 사람마다.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정말 나는 일찍 결혼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책임감이 맞아. 투철한 사람을 만났으면 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이 치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네, 지금 이 말씀 듣고 저분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밤 새벽 3시까지 놀기도 바쁜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28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맞아요. 집에 들어와서도 누가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가족 안 깨우고 강아지 반겨주 얼마나 박수 한번 줘야 되는 젊은이 아니에요? 맞아. 글쎄요.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지금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죠. 28이고 6살짜리 애가 있는데 28인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도 다들 지금 취업 걱정 때문에 뭐 다 굉장히 힘들 때예요. 당연히 그때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은 되게 힘들다고 하지만 남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비교적 즐기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요. 일을 너무 오래 하니까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제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애기 그러니까. 재워놓고. 애틋하다. 남편 좋아하니까. 네, 그 보고 기다려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빼꼼 내다보면은 개를 안고 있는 거죠. 걔가 문제네, 걔가. 저기 강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니까. 제일 좀 서러울 때가 언제예요? 제가 약간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의지할 곳이 신랑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신랑은 자꾸 이렇게 몰아치기만 하니까 그러면 더 유로해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는 것도 본인은 물론 힘들겠지만. 좀 서툴러서 좀 없었어요, 그런 게 아예. 그러면은 남편분은 결혼을 후회하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럼 뭐 벌써 헤어졌죠. 예. 후회했으면. 평생 아내와 뭐 스킨십은 안 하면서 살 거예요? 또 제가 좀 자리 좀 잡고 그러면 좀 제가 좀 자리 좀 잡고 그러면 좀 자리를 잡으면 자리 스킨십 잡고 나서 하겠다? 스킨십 하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걸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일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 성공한다고 쳐요. 그래 이제 스킨십 좀 하자. 아 얘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오늘부터 노력해요. 아, 네, 오늘 밤 네, 끝내겠습니다. 오늘 밤 끝냈는데. 오늘 밤 끝냈는데.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얼마나 내가 근데 이 강원도 남자들이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 남자들. 나는 옛날 강원도 남자 살짝 만났는데 표현 못하더라고. 경상도 남자 아니 중에서도 강원도 남자 만났는데 나한테 표현을 안 했다니까요. 그 남자가 예. 그 남자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옥수수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한번 안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예. 남편들은 참 또 이런 사랑 받고 싶어 하는데 아내한테. 아우 결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또 안 하는데.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쑥스러워. 말해줘. 눈 보고. 와, 이렇게. 설레잖아, 오랜만에? 아, 지금까지 미안하고 눈 보고, 눈 보고. 너무 이쁘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처자식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갈비뼈 뭉쳐져. 사람들이 많아. 오랜만에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안고 뽀뽀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시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힘든 거 다 나한테 말하고 엄마 말고 여자로 봐주고 사랑해. 네.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부러웠던 게 이거예요. 아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왼수같이 생각한다는 게 이게 불행한 거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뻐요, 두 분 다. 두 분 다 너무 멋있어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일단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포옹 한 번이라도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뜨겁게 스킨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요. 반전 매력 있네. 반전 매력 있네요. 저는 뭐 고민이 아닌 것 같고 오늘 밤부터 이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네. 아내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스킨십 여운이 남지 않도록 네, 오늘부터 열심히 안아줄게. 새벽 3시에 3시의 남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현재 161표가 1입니다.
제목 남편의 뜨거운 주말.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결혼 13년차 주부예요. 제 남편은요, 주말만 되면 아주 당당하게 외박을 합니다. 금요일에 나가선 일요일 오후 5시에나 들어오는데요. 나갔다. 밤새 했더니 그냥 피곤해. 매번 피곤에 쩔어서 나타나는 남편은요, 바로 밤 낚시광이에요.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신혼여행에서? 내 밤 낚시 댕겨오게. 혼자 잘 수 있지? 바로 밤 낚시한다고 외박을 하더니 그때부터 주말만 되면 독수공방 신세네요. 야야, 김서방 또 외박했나? 혹시 바람난 거 아이가? 이런 오해는 기본이고요. 아빠 또 없어? 또 낚시 갔겠지 뭐. 이젠 아이들도 아빠의 빈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럴 거면 그냥 확 이혼해보자. 이혼 선언까지 해봤지만 변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사라져버린 남편과의 주말, 안녕하세요를 통해 꼭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저는 윤현비 씨 원래 아내가 낚시가 이 정도로 중독성이 있구나 하는 거는 정확하게 배웠죠. 왜냐면 이경규 선배님이 워낙 낚시광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강원도 쪽에 낚시를 갔어요. 갔는데 밤새 정말 낚시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꽝이라 그러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계속 뭐가 분하신가 봐요. 계속. 야 저기가 말이야. 지금 물이 충청도가 좋은 것 같아. 충청도로 차 돌려라 형배라.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충청도로. 그럴 때 왜 안 들고 다니셨어요? 예?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네, 저 좋아했는데. 그랬어? 예.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네. 여기서 많은 걸 알게 됐네. 밤낚시에 빠져서 주말마다 독수공방 지내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사연입니다. 주인공 나와주세요. 남편이 주말마다 밤낚시를 간다고 지금 사연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예요? 금요일 날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바로 가거든요. 짐을 싸서? 집에 들렸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목요일 날 이제 짐을 다 싸요. 밤에 짐을 다 싸서 금요일 날 마치고 바로 가서 일요일 날 한번 저녁 5시쯤 뭐 이렇게 와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외박을 하니까 이 사람 혹시 여자인가? 바람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기에는 막 속옷 같은 거 보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꼬질꼬질하게 거짓골로 오니까 그건 안심이고. 네, 거짓골로 오니까 그건 안심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밤낚시를 가신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연애 때부터 가기는 했었는데 아니, 낚시를 좋아하셨구나. 낚시를 한 번씩 뭐 따라가기도 하고 네. 그럼 평일에는 안 가는 건가요? 평일에는 이렇게 낚싯대 손질하고 낚시 TV 보고 TV? 네, 그렇거든요. 집에 오셔갖고 네, 낚시 TV 보고. 예. 아 근데 진짜 아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그날로 네, 신혼여행 밤낚시 간 게 신혼여행 딱 일주일 정도 있으면 갔다 오자마자 그때 바로 1박 2일로 밤낚시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도 매주 가다가 근데 그때도 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자기 애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애를 낳았는데 그때도 또 가더라고요. 자기 애죠. 우리 애. 하다가 이제 또 친구들이 배 낚시를 한다니까 배를 샀어요. 배를 샀다고? 배는 한 대 얼마입니까? 한 척에. 선주가 됐다고요? 배를 사가지고. 언제 샀어요? 배를 한 3년, 4년 전쯤인가? 4년 전에. 배가 제가 듣기로 이제 얼마 주고 샀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한 뭐 400만 원 정도 한다 하는 것 같은데 더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게 얘기하고. 배도 사고 낚싯대도 엄청 많고. 네, 낚싯대도 있는데 다 찌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자꾸 모르는 용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기는구나. 네, 저희가 집에 차가 거의 뭐 요즘에 2대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낚시를 가기 위해서 낚시 전용 차가 필요하다고. 아, 장비를 따로 실어야 돼. 장비도 실어야 되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이경규 선배님은 그런 거 없죠? 이경규 선배님은 그런 걸 안 사고 그런 거 있는 친한 동생을 만듭니다. 괜찮아. 차 있고 장비 다
테트리스 있고 이런 동생이 있어요. 밤에는 사실은 갑자기 막 소식도 없던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떠내려갈까 봐 저는 너무 그렇지, 배 걱정이거든요. 타고 계시니까 그럴 혹시 수 있죠. 떠내려가거나 뒤집히거나 막 빠질 수도 그렇지. 있고. 폭우가 막 오고 네. 바람 불고 그러면. 예, 근데 또 몸이 멀쩡하면 또 괜찮은데 한 번에 다리를 이렇게 깁스를 다쳐서 깁스를 했었거든요. 대단하다. 깁스하고도 갈 정도면 정말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환자시네요. 진짜 완전 중독이시네. 중독이시. 가고 싶다 하니. 근데 좀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야, 이거 완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혼 도장까지 찍을 뻔한 게 이제 한 날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 사람이 얼굴이 조금 빨갛게 익은 거예요. 회사는 목도 아니야, 좀 새까만 거 같고. 주말에 일한다고 갔는데 네. 빨개져서 왔어요. 네, 얼굴이. 목도 조금 새까만 거 같고. 그래서 하이패스 그 내역을 조회를 해봤는데 낚시터를 갔더라고요. 거짓말을 갔구나. 네. 이게 믿음이 중요한데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혼 서류를 떼가지고 진짜로 아니, 이혼할 진짜 생각? 안 살 마음으로 진짜로. 네, 네. 아니 그런 믿음을 놓쳤는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겠어요? 밤낚시에 빠져있는 남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늘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안 왔으면 낚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 예, 다녀왔습니다. 원래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녹화 때문에 1박 2일만 하고 왔어요. 아내 고민을 이해가 되세요? 예, 고민은 되는데 저도 휴식이 필요하고 또 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아내가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내분은 스트레스 안 쌓일까요? 스트레스 받겠죠. 예. 근데 신혼여행 그냥 오시자마자 간 거는 좀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결혼 준비하다 보면 몇 주 동안 낚시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손맛이 그리워서. 그러면은 왜 밤낚시를 떠나세요? 밤낚시만의 매력 같은 게 있나요? 예, 제가 하는 낚시가 이제 대물 낚시라서 이게 예, 민물 낚시. 대물이요? 대물. 예, 30.3cm 이상의 이제 월적 붕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먹이 안 밤에 먹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밤 낚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밤새 아무리 계속 이거만 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세요, 밤새? 낚싯대 한 10대 정도 피워놓고요. 입질 기다리면서 예. 안 그래도 이제 낚시를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좋아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이거 보고 저는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밤 낚시니까 밤을 새야 되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입질이 많이 없어요. 대물 낚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면서 그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시나 봐요. 예, 예, 거기 보트 안에 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자기만 해서. 배에 낚싯대 지금 10대를 피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10대 필 정도면 제가 알기로 좀 큰 배 아니에요? 꽤 큰 배거든요. 와, 저 낚싯배예요? 야, 멋지다. 야, 멋지다. 벙커다, 벙커. 저게 약간 무슨 보트, 고무포트 같은 느낌이. 예, 고무보트 맞습니다. 아.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하다, 진짜. 멋있긴 해. 아니, 잠도 그냥 저 의자에서 찌도 보고 잠도 그냥 저기서 이렇게 자는 거네요. 저 이제 텐트 이제 치고 의자 빼고 딱 누우면은 혼자 편하게 누울 자리가 딱 돼요. 야, 진짜 강태공이네. 진짜. 야, 그러니까 저걸 예. 즐기시는 분이라니까. 군사작전 하시는 분 같지 않나요? 아, 이게 전용차인가 보다.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차가 필요해. 아, 저 차가 이제. 꽉 찼네, 꽉 찼어. 이런 차가 필요해. 저거 세팅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돈이? 차 빼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에이. 정말입니다. 이상이죠, 이상. 예? 이하가 아니라 이상. 이상. 이지? 1,000만 원 이상. 왜냐면 지금도 계속 뭔가를 조금씩 사드리고 계시니까. 가장 위험했던 적은 없으셨어요? 뭐 태풍이 불어서 보트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폭우가 내려가 저수지 수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같이 떠요. 헐. 저는 수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야. 당연한 거. 예, 그래도 깁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플 때는 좀 낚시를 쉬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낚시 가는 것 자체가 쉬는 거니까요, 저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네, 그때 깁스 했을 때도 뭐 깁스를 왼쪽 다리에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러면 잘 잡으십니까? 중상급은 되는 것 같아요. 중상급? 중상. 못 잡을 때는 2박 3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까지 있는데 잘 잡을 때는 못 들 때는 붕어만 30마리 이상 잡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많이 잡았어요. 잡으셨던 붕어예요. 이야. 저 잡아서. 근데 저거 집에 네. 일단은 뭐 가져온단 말이에요. 일단 갖고 와요. 욕조에 넣어서 씻어가지고. 욕조에서 넣어. 네. 그럼 막 비늘 막 네. 떨어질 거. 비린내 많이 나요. 비린내하고 온 집안에 며칠 조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냉동실에 또 넣어놔요. 어디다가? 그럼 냉동실도 자리 차지하지, 냄새 배이지.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얼핏 생각해도 가족들이 진짜 서운할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낚시를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일 낚시를 가게 된 이유가 둘째가 토요일마다 매일 학원에 가요. 거기서 뭐 집사람이랑 하루 종일 보내니까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둘째를 데리고 이제 첫째를 일단 집에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시에 나가면 8시, 뭐 저녁 8시쯤 이렇게 오면 시간이 꽤 길단 말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이고 한데 밥도 먹어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신랑이 애들 좀 챙겨주고. 운동도 좀 하고 같이 시간을 그렇지, 보냈으면 그렇지. 좋겠는데. 예. 근데 자기는 할 거 없다고. 그러면 낚시터에 아드님을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 몇 번 같이 간 적도 있고요. 싫어해요, 애가? 한 2번 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치료하고 치료 재미없다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한 2번 진짜 10몇 년 동안이잖아요. 그게 2번 정도 가서. 10몇 년에 2번? 솔직히 가면 챙겨줘야 되고 하니까 불편해서 안 데려가겠죠. 큰아들 아빠가 주말마다 낚시를 이렇게 가시면 기분이 어때요? 토요일 날 엄마하고 동생이 학원에 가니까 저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롭고 심심하고 그런데 아빠가 낚시만 가니까 그럼 아빠 따라서 낚시 가보면 어떤데요? 한 번 갔을 땐 재밌었는데 2번째 가니까 아빠 계속 주무시고 낚시만 하고 주무시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럼 첫 번째 갔을 때는 왜 재밌었어요? 왜 보트 타고 뭐 그렇지, 그건 물고기 싫어. 잡는 거 보니까 신나는데 2번째니까 물고기도 징그럽고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제.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낚시 따라갈 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렇게 상상했던 거 있었어?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빠랑? 학교 얘기나 친구들 얘기. 그러면 아빠가 한 오후 5시쯤 일요일 날 오시잖아요. 그럼 그 2시간은 좀 아빠랑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아니 아빠가 목욕탕 가고 목욕탕 가도 얘기도 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랑 하고 싶었던 얘기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딱 기회잖아요. 네. 그럼 한번 해봐요. 아빠는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고 걱정 안 해도 잘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별로 안 해도 돼. 대화가 끝났네요. 저렇게 낚시를 가는 거죠? 나 알아서 할게, 이거네.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게 왜냐면요. 이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감이 쌓여있지 않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은 어색한 거 같이 있으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이제 한창 사춘기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엄마한테 못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해줘야죠. 보니까. 그렇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아빠가 항상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걔도 아빠한테 얘기를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렇지 뭘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네네. 자 옆에 너무 귀여운 팔짱을 좀 꼈다 뺐다 하시는 우리 둘째 만나볼게요. 진짜 얌전하다. 준영이는 아빠가 주말마다 낚시 가는 거 어때요? 걱정돼요. 어떤 게 걱정이 돼요, 준영이는? 물에 있으니까 왠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좀 자주 보내는데 같이 없어서 좀 속상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네, 조금 속상해요. 같이 자전거도 타고 또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빠랑 놀아보고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고 신났어요? 저 아빠랑 낚시 간 거예요. 그럼 또 가면 되잖아요, 아빠랑. 7시까지 낚시를 한다. 학원에 가야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지금 무슨 학원 다녀요? 저 연기 학원이요. 연기 좀 말을 잘한다. 어쩐지 애가 똑똑하다. 어떤 대사 외워서 연기 해본 적 있어요? 네. 한번 해봐요. 지금 기억나요? 거 있어? 아니요. 생각나는 거 없어? 네. 잘하네, 연기. 그러면 내가 연기 하나 줄게. 우리 아들,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보자. 즉석 연기. 아빠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낚시를 가는 거야. 네. 근데 우리 가족끼리 함께 하고 싶어.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우리랑 함께 있어요. 애원하는 거야. 알았지? 자, 스마일 큐.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애원해야지 애원. 애원해야지 애원. 울면서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아빠 낚시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놀아요. 자, 아빠 여기 받아주시고요. 자, 큐, 다시 한번 큐. 난 그냥 갈 거야. 아빠 낚시 가지 말고 나랑 놀아. 잘했어. 요. 소질 있네. 내용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소질 있어, 소질 있어. 자, 아버지 받아줘야지. 소질 있어. 그래 알겠어. 어? 뭐라 그랬지? 알겠다. 아빠가 연기를 너무 아니 못하니까. 근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이니까 자기 전에 꼭 옛날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옛날에. 그러면서 설정을 해줘요. 할머니 꽃게, 할아버지 꽃게, 삼촌 꽃게, 엄마 꽃게, 애기 꽃게 이렇게 여행 가는 거.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해줘요. 만들어야 되는 지어서. 거야? 네. 뭐 꽃게집 해먹는 거.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달라 그랬는데 또 이제 등장인물을 정해주는데 뭐 할머니 꽃게, 엄마 꽃게, 애기 꽃게. 세 번째 얘기도 삼촌 꽃게, 엄마 꽃게, 애기 꽃게는 아빠 꽃게가 다 나오거든요. 아빠 꽃게가 안 나오네. 지금 한 2달을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가님이랑 사실 통화하면서 작가님 이제야 맞아요. 깨달은 알게 된 거구나. 윤정기 씨. 이건 좀 약간 아이는 당연히 시작이 아빠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가지고. 약간 좀. 여기 와서 서로 처음 듣는 거. 대화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아빠 이제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도 안녕 내일 만나자 가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 이별이 익숙한 거야. 네,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켠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제 아들 친구 중에 아빠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놀아주거든요, 그 아이를. 놀아주면서 이름이 지원인데 지원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지 마요. 아빠 생각난단 말이야. 진짜? 애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아빠의 부분이 되게 크구나. 다정하게 부르지 마요. 그래서 애를 야 전화 그래 전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빠가 그리운 거야. 맞는 얘기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관심이 좀 왜 있나? 엄마 아빠들이 같이 학원도 알아보러 다니고 뭐 그치. 책 같은 것도 뭐 같이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네가 알아서 잘 하니까 네가 해. 같이 고민하셔. 뭐 아예 신경이 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근데 서운하지 이거는 진짜. 근데 원래 뭐 집사람이 그 교육열이 높고 관심도 많고 그쪽도 잘하니까 전적으로 믿고 맡겨 놓은 뭐. 한겨울에는 남편은 잘하고 계신다고. 한겨울에는 못 가시겠네요. 그렇죠? 한겨울에는. 예, 한겨울에는 저수지가 얼기 때문에 낚시를 못 가죠. 그렇죠. 한겨울에는 겨울 땐 그러면 잘해주세요? 나 아빠 역할은? 빙어 낚시 가죠. 빙어 낚시. 저수지를 못 가고 빙어 낚시를 간다고? 네, 저수지 이제 오니까. 요즘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어머니? 제가 첫애를 놓고 산후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아파서 상담도 가고 약도 먹고 하는데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아픈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서운하지. 네, 남 다 키우는 애 키우고 스트레스 자꾸 애들한테 풀게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분 저 아내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같이 해결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덤하게 좀 막대하는 그런 경향이. 예. 안에 화가 좀 있으셔갖고 이거 바다바다 계속 바다바다 떠세요. 그만큼 많이 힘드셨던 거거든요 지금. 혼자서 키운다는 게. 저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아까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아내가 다 잘하니까 우리 아내한테 믿고 맡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짐을 떠맡긴 맞아, 거지. 떠맡기는 식이야.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보 하면서 남편 바라는 거 얘기해요. 남편 바라보시고. 오빠 가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애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 지금 남편이 많이 필요한 거죠? 남편이 필요해요. 지금은 매주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달에 한 번이라면 약간 좀 왜?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어때요?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그거 가지고. 아니 왜냐면 지금 아내 입장에서도 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좀 아플 때니까 이때 지금 남편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리고 큰애한테도 작은애한테도 지금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야. 그래서 아내가 지금 간절히 남편이 좀 있어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아들들이니까. 여기 나와서 들어보니까 다들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네요.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볼 수 있도록 그래줍니다. 진짜 저희 그 다다음 주부터 방송 나갈 때 술 끊으셨는지 계속 저희가 얘기할 거고 또 한 달에 한 번 그 약속 지키는지 얘기할 거고 아 이분들은 뭐 얘기하긴 좀 하긴 합니다. 자 게스트 먼저 가겠습니다. 김경호 씨부터 할까요? 네. 충분히 조율만 필요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낚시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걸 아이에게 충분히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충분히 고민이라고 생각돼서 남편분의 취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이 생기는 거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근데 난 진짜 눌러도 돼요 다시? 눌러도 되죠? 고민이네. 된다 생각되신 분들은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진짜 가정으로서 스트레스 푼다는 핑계로 너무 내 욕심만 챙겨갖고 오늘 약속한 대로 낚시 출조의 수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가족들하고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미안해. 남편한테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9 대표 넘어가네요. 5 169까지 나올까요? 대표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결혼할까요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즐거워이는 고객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 경호 씨 나오셨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렇게 너무 단속하다. 죄송합니다. 뭐야 이건? 오늘 공약하신 거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미 씨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나왔는데 네, 이 양반한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 말들이 많아서 아주 유쾌했습니다. 내내 가시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를 토대로 좀 집에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